진짜 현타온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엔라이딩 공입니다. 네, 원래는 설날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지만, 네, 어떨결에 12시 1분이 돼가지고, 설날이 아니라, 설날 바로 다음날, 음력으로 따지면 1월 2일에 찍게 되었는데요. 자, 왜냐면은 오늘은 2월 1일, 우리 시간으로는 11시에 열리는, 시리아랑 대한민국의 설날 매치, 네,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이 최종 예선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자, 일단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네, 전반전 일단 포메이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골키퍼의 볼백은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태환.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정우영, 백승호, 황인범, 이재성. 투톱에는 황의조랑 조규성 선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저번 레바논전에 이어서 네, 역시나 또 투톱 전술을 벤투 감독님이 들고 왔고요. 일단 바뀐 선수들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 범위 내에서 선수들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좀 의외가 있다면은 프라이부르크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네, 작은 정우영 선수가 또 선발로 출전했다는 건데요. 본인이 대표팀에서도 선발로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첫 선발 데뷔전이 네, 되겠습니다. 그 이외로는 일단 뭐 투톱은 크게 바뀐 게 없고, 원래는 여기 큰 정우영 선수가 네, 작은 정우영 선수랑 같이 뛰어야겠지만 저번에 레바논전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네, 이제 카드 누적으로 정지됐어요. 그래서 다음 한 경기를 출전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시리아전을 출전 못하게 됐고요. 대신 백승호 선수가 또 터키 전지훈련 때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백은 역시나 뭐 김진수, 김영건, 김민재 뭐 예상 가능 범위인데요. 근데 이용 선수가 선발로 안 나왔고 대신에 김태환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홍철 선수는 뭐 알다시피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확진 판정을 이미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벤투 감독님이 기자회견에서 홍철 선수 몸만큼 열심히 선수들이 뛰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확실하게 명단에도 안 들어가 있고 네, 홍철 선수가 빨리 회복되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용이 아니라 네, 지금 김태환을 선택했고요. 골키퍼는 여전히 뭐 김승규 골키퍼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라인업이 이렇게 됐는데 전반 경기 내용은 제가 너무 좀 기대가 컸을 수도 있는데, 우리 대표팀이 중동 원정 경기를 뭐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좀 기대감이 좀 커진 것도 뭐 없지 않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좀 이러니까 네, 팬으로서는 네,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경기 내용 자체는 우리나라가 시리아 상대로 점유를 하면서 역시나 점유를 가져가고 빌드업을 하는 전체적으로 반코트식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근데 전반 초반에는 오히려 시리아의 공격이 상당히 매서웠습니다. 뭐 전반 후반 가서는 이제 많이 좀 누그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위험한 장면들이 몇 번 있었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전반 초반에 김태환 선수의 파울로 네, 오른쪽에서 상대한테 프리킥을 내줬는데, 그 프리킥 상황에서 네, 그 골을 먹혔어요. 골을 먹혔었는데 그게 다행히 살짝 앞섰더라고요. 선수가 헤딩한 선수가 살짝 앞서가지고 옵사이드 판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전반전 초반부터 1인 실점할 뻔했지만 다행히 실점 안 하게 되었고요. 우리 입장에서 다행이지만 그 장면에서 네, 순간적으로 선수를 놓치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이건 사실 뭐 시리아전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정말 레바논전 때부터 계속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를 놓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상대가 뭐 레바논 정도여서 그렇지 물론 뭐
네, 레바논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레바논 지금 최종 예선에서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뭐 아랍에미리트가 좀 치고 나가서 좀 아랍에미리트가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레바논도 사실은 피파 랭킹 대비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팀이거든요. 네, 그만큼 시리아도 상당히 정말 시리아만의 좀 축구를 구사한 것 같아요. 뭐 침대 축구를 중동이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솔직히 오늘 경기에서는 뭐 물론 네, 반칙 당해서 좀 아파서 그라운드에 좀 네, 뭐 눕는 경우가 조금씩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뭐 사실 큰 문제는 없었고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다른 게 더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뭐 침대 축구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또 잡을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시리아 경기를 늘 봤을 때마다 좀 질척질척한 좀 질퍽질퍽한 축구를 좀 구사한 팀으로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특히나 네, 시리아 홈 경기에서 뭐 이 경기는 뭐 아랍에미리트 중립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번 경기 이어서 계속 시리아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치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본인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랑 다르게 레바논과 아랍에미리트가 시차가 2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차 적응에서는 오히려 시리아가 좀 앞서고 피로 누적도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시리아가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레바논전 막판에서 교체 카드 없이 풀타임으로 주전 선수들이 다 뛰었는데 문제는 그 시리아전에 왔을 때도 레바논전에서 이제 풀타임이었던 뛰었던 선수들이 또 다시 선발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레바논전이나 시리아전이나 크게 바뀐 명단은 크게 없거든요. 뭐 중간중간에 무슨 이유로 빠진 선수들이 있지만 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베스트 11이 확실합니다. 뭐 오히려 뭐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플랜 A, 플랜 B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플랜 A를 확고하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만 이게 뭐 물건일 때 얘기지 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체력이 또 달기 때문에 플랜 A 선수들만 계속 추가하다 보면은 결국에 플랜 A 선수들이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작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는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레바논전 끝나고 걱정했던 부분이 잘하긴 했는데 우리 선수들 잘 뛰어주긴 했는데 이게 뭐 한 경기만 치르고 끝나는 뭐 최종 예선이면은 뭐 벤투 감독님 방식이 이해가 좀 가는데 두 경기를 치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리아전 경기 선수들이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지쳐 보였어요. 선수들이 좀 경기를 전반 초반 뛰는데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좀 지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비에서 롱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좀 아쉬운 장면이 몇 번 나왔고 전반 막판에서는 안 풀리다 보니까 기본적인 좀 패스미스도 좀 보였습니다. 레바논전에서는 잔디가 아무리 안 좋아도 저 정도의 뭐 패스미스들은 많이 없었는데 이번 시리아전 경기에서는 조금씩 보였고요. 그런 점 좀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공격이 너무 단조로웠어요. 우리나라 같이 뭐 이렇게 점유를 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팀 같은 경우는 네, 흔히 뭐 FM으로 따지자면은 창조성이 있어야 돼요. 창조성이. 네, FM을 따지면 뭐 창조성 같은 건데 여기 점유를 가지고 하는 팀들한테는 공격 루트가 여러 군데 있어야 돼요. 뭐 계속 단조롭게 공격하는 거는 네, 점유를 가지고 하는 팀한테는 오히려 안 좋거든요. 대놓고 얘가 이쪽으로 패스할 게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그쪽으로 패스하는 거는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전에 보면서 너무 단조로워요. 공격 루트가. 물론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쉽게 하는 게 좋겠지만 너무 쉽게 해요 경기를.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곳에만
네, 패스를 넣어주려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황의조 선수랑 네, 이선 라인에 뛰는 선수들이랑 호흡이 좀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타이밍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였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베투 감독님 전술의 핵심이 백승호 선수랑 황인범 선수거든요. 이 투볼란치가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빌드업을 나가는 이제 허리 같은 네, 척추 같은 라인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좀 패스미스가 많이 보였어요. 네, 물론 열심히 뛰어주고 슈팅도 잘 때려줬지만 그거와 별개로 네, 빌드업 부분에서 좀 위험한 패스들이 몇 번 보였습니다. 패스 자체가 여기서 굳이 저렇게 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더 안전하게 가도 됐었는데 선수들이 좀 마음이 조급했는지 패스 자체가 좀 많이 위험하게 갔고요. 선수들이 평소보다는 좀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 좀 더 많이 안 뛰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멈춰있는 느낌,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을 받기 위해서 한 발 더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좀 아쉬웠고요. 크로스도, 전체적으로, 저번 레바논전에 비해서는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치만, 네, 아예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 네, 조규성 선수가 네, 전반 막판에 아쉬운 헤딩 찬스를 놓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뭐 공격수로서 뭐 찬스를 놓칠 수는 있죠. 네, 후반전에 꼭 좋은 활약을 이걸 많이 해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열렸던 레바논과 이라크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요. B조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2대0으로 네, 일본이 홈에서 잡았고요. 자, 이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본선을 확정을 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고, 네, 그리고 베트남하고 중국 경기는 3대1로 베트남이 이겼어요. 최종 예선 또 첫 승을 기록했고, 동남아 팀이 최종 예선에서 기록했던 최다 승점이 2점입니다. 태국이 지난 예선에서 승점 2점을 땄는데 이번에 베트남이 중국을 3대1로 이기면서 동남아 팀한테 최초로 최종 예선에서 진 팀이 되었고 네, 이번 네, A조 B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최종 예선을 치른 그런 가운데에서 네, 동남아 팀한테 최초로 중국 팀이 네, 지게 되었고요. 전반 초반 네, 베트남이 초반부터 두 골을 넣더라고요. 그리고 경기 막판에 또 한 골 넣으면서 3대0까지 벌어졌고 네, 물론 후반 추가 시간이 거의 8분씩이나 주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한 골 넣긴 했지만 그래도 3대1로 경기가 끝나면서 결국에 베트남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트남이 승점 3점에 마이너스 10, 네, 중국이 승점 5점에 마이너스 8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네, 두 팀 간의 꼴찌 쟁찰전도 네, 되게 또 재밌게 볼만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또 베트남 팬 입장에서는 또 설날 선물을 받았고 중국 팬 입장에서도 네, 다른 의미로 또 설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사우디를 이기면서 지금 B조가 좀 누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을 갔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사우디랑 일본이 조금 더 앞서 있는 한 발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고 아직 호주랑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호주랑 오만 경기 결과로 호주가 만약에 이긴다면은 정말 B조는 마지막 경기까지 누가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치를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 입장에서 뭐 강건녀 불구경이죠, 그냥 뭐 옆집 이야기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시리아전 다시 집중해서 꼭 본선 진출 확정을 따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반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전 경기까지 전부 끝났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전반전에 안 말한 게 있는데
선수들이 그냥 지쳤다라고 했는데 압박을 선수들이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뭐 전반전에도 잘해줬고 후반전에도 상당히 잘해주던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다가 하지 못했고요. 자, 이어서 일단 후반전에 두 골을 결국 넣으면서 2대 0으로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네, 제가 전반전 리뷰를 찍는 동안 김진우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자, 일단 그 체카드는 정우영 선수를 45분에 하프타임 때 권창훈 선수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69분에 조규성 선수를 이동준 선수로, 그리고 90분에는 황의조 선수를 김건희 선수로, 이재영 선수를 김진규 선수로 교체했습니다. 총 교체 카드를 4장을 썼고요. 조규성 선수를 이동준 선수로 바꾸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황의조 원톱 시스템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었고, 53분에는 김진규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요. 어떻게 넣었냐면은 김태환 선수가 순간적으로 수비 틈을 노려가지고 크로스를 잘 올렸고요. 잘 올라간 크로스를 거리가 좀 멀었는데도 김진수 선수가 강한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고요. 그렇게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전반전 여러모로 골도 먹히고 취소되었기 때문에 사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전반전에. 근데 후반 들어서 완전히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면서 결국에 전반전에는 유효 슈팅이 없었어요. 뭔가 점유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뭔가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려 노력하는데 정작 공격 찬스는 많이 안 나오고 유효 슈팅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경기를 했다면은 후반전에는 완전히 반전된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71분에는 교체 투입된 권창훈 선수가 또 골을 넣었는데요. 측면에서 권창훈 선수랑 이재성 선수가 원투 패스로 이재성 선수가 이제 백힐로 볼을 내줬고, 권창훈 선수가 일명 손흥민 존이죠. 상당히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는 존인데, 물론 손흥민 선수가 잘 넣는 먼 포스트로 넣은 건 아니고요. 가까운 포스트 쪽으로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그게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가 튀기면서, 골키퍼가 사실 바운드 튀기는 볼에 맞기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게 권창훈 선수가 골을 또 만들어내면서 2대 0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슈팅차는 시리아 대 대한민국 5대 15였고요. 유효 슈팅은 시리아가 하나도 없었어요. 시리아가 뭔가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사실 시리아가 이번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전부터 좀 그런 양상이 있는데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시리아가 우리 상대로 엄청 위협적인 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지표만 보면은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어요. 이 대한민국 경기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시리아가 그 전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경기도 사실 잘 싸웠거든요. 시리아가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잘 대응했는데 결론적으로 또 2대 0을 졌어요. 그래서 시리아가 뭔가 내용은 뭔가 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도 좀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점유율은 거의 7대 3이었어요. 7대 3일 정도로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압도적이었고, 파울 숫자는 15대 12, 옵사이드는 2개 하나, 코너킥은 3개, 7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2대 0으로 이기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경기 무조건 이기면은 다른 경기 상관없이 아랍에미리트 경기 상관없이 우리가 본선 진출을 확정짓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또 이기면서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저번 9회 때는 마지막 경기까지 봐야 할 정도로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기에 1, 2월 A매치 때 확정 지으면서 남은 3월 A매치, 물론 피파 랭킹에 따라서 포트 3이 분류되기 때문에 최대한 승점을
네,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벌어두는 게 좋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제가 저번에 실시간 피파 랭킹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시리아 경기 끝나기 전에 레바논 경기까지 합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29위였어요. 29위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피파 랭킹이 30위권 안에 진입했기 때문에 저번 러시아 월드컵 때 이란까지 포트 3위였거든요. 근데 이란이 그때 33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포트 3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따로 다루겠지만 포트 3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포트4랑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포트 4에 오히려 대륙간 플레이오프 팀이 뭐 남미 팀이 올라올 경우에는 그 팀이랑 한 조가 되면 오히려 죽음의 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건 뭐 운이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뭐 기쁜 날입니다. 뭐 지금 포트 3 뭐 그런 거 다 이제 집어치우고 오늘 2대 0으로 기쁘게 또 원정 경기에서 이렇게 시리아를 이겼고 최근에 또 시리아 상대로 이렇게 두 골 차로 이긴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늘 시리아가 우리나라한테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뭐 한 골 차로 간신히 이겼는데 오늘은 두 골 차로 이겼다는 거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이었고요. 어쨌든 선수들이 잘 뛰어주면서 되었고 같은 시간엔 지금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 경기가 진행 중인데 제가 방금 전에 경기를 구글로 제가 구글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경기를.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보고 왔는데 지금 저 후반 78분인데 이란이 1대 0으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네, 풀백이 한 명 퇴장 당했지만 뭐 이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이기지 않을까. 뭐 못 이기더라도 무승부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는 이미 시리아를 꺾으면서 이미 진출을 확정지었고요. 자, 굳이 좀 희망이 있다면은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우리가 또 조 1위까지 넘볼 수 있는 또 그런 구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꼭 좋을 것 같고요. 이란이 지금 이란하고 대한민국이 또 지금까지 또 무패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또 3월 A매치 때 우리나라 홈 경기죠. 이란하고 하는 홈 경기인데 그게 사실상 1, 2위 결정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왕에 또 올라갈 바에 뭐 2위로 올라간다 해도 뭐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피파랭 점수 깎으면서 기분 나쁘게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랍에미리트를 좀 응원하면서 꼭 이란이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뭐 그래도 뭐 어려운 건 없죠. 우리가 홈에서 이란을 잡기만 하면은 승리를 거둔다면은 또 오랜만에 이란전 또 승리를 거두고 조 1위까지 탈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이겨버리면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에 꼭 그런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남은 경기가 방금 전 얘기한 그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랑 오만하고 호주 경기거든요. 오만하고 호주 경기는 방금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새벽 1시여가지고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 경기도 좀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비조가 좀 강 건너 불구경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반대편 조에도 누가 올라갈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비주 경기 앞으로 또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대표팀 열심히 뛰어주면서 승점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10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연말에 있을 예정인데 선수들 꼭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고 조추첨이 4월 3일날 있습니다. 4월 3일이 이제 3월 A매치 끝나고 바로 알기로는 뭐 6일 뒤인가? 그래서 거의 얼마 안 되게 또 조추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 그 조추첨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선수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란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끝나든 간에 우리는 본선을 진출을 확정 지었고 우리는 뭐 경기가 아직 최종 예선이 끝난 게 아니죠. 뭐 피파 랭킹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3월 A매치 이란전 꼭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A매치 같은 경우는 3월이겠죠. 3월 달에 3월 말에 있습니다. 3월 말에 보도록 하겠고요. K리그는 또 6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터키 전지훈련 때부터 잘 뛰어줬던 뭐 김진기 선수라든지 또 그런 선수를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도 또 K리그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광고하면서 또 살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